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7분입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인수 반대 입장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내줬다고는 하지만 이번 인수로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또 단숨에 글로벌 톱 3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는 불황이다, 또 50% 관세까지 부과되면서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폐쇄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재 한국의 철강업계가 처한 현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의 제1 제강공장하고 제1 선제공장이요? 를 잇따라 폐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 또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지금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면서 정말 국내 철강업계가 전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이제 글로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네. 잠깐의 이제 호황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원료비가 좀 인상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부담이 되고, 이제 비용 인상 요인들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철강사의 한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한 2% 미만에 못 미칠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급격히 하락한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이제 주요 사업장에서 노후 설비 폐쇄 결정, 뭐 공장 가동 중단 결정, 네. 또 인력 재배치와 같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수급 지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철강, 특히 생산 같은 경우에는 철강은 그렇게 큰 변동이 이제 없었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내수 부진이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지난해에도 생산이 한 5% 정도 빠졌고 올해도 또 상당히 좀 빠질 것 같이 예상이 돼요. 2년 연속 이제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네. 규모 자체도 지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정도까지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좀 위기가 이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고도 좀 많이 쌓이고 있는 네, 그런 네. 실정이잖아요. 네, 재고 쌓이고 가동률도 많이 낮아지고. 네, 그럼 지금 당연히 그러고 가격도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급은 또 줄일 수가 없고 또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도 안 좋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 업체 그 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요. 뭐 생산 규모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이제 포스코와 네. 현대제철이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아래로는 뭐 동국제강, KG스틸 네. 등의 이제 중견 철강 업체들이 이제 존재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주요 제품에 특화된 네. 이제 하공정 전문 업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덜한 산업이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애초에 있었다고 보세요? 뭐 관세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거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이제 사이클을 이제 많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위기는 좀 사실 뭐 주기적으로 좀 찾아오기는 이제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철강의 수요는 경기 민감형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부진하면 철강 수요는 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좀 신축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철강이 특히 이제 고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가동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고로라는 게 들거든요. 집어넣고 막 네, 용광로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뭐 철강 산업의 위기라는 것들이 좀 자주 이제 불거지곤 하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는 특히 건설 경기 부진이 좀 심각하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수출을 많이 확대를 해요. 네. 근데 이제는 또 수출을 지금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수요가 부진을 하고 네. 각 국가에서는 또 이제 수입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 여력도 굉장히 제한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중국도 또 상당히 수출이 내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우리나라로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하죠. 중국의 저가 예, 밀어내기 수출을 저가로 하다 들어오는 보니까 거예요. 네. 우리도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싼 철강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철강 관세를 이제 50%로 예. 대폭 인상하니 예.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이 회복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우려가 이제 깊은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대미 할 수가 수출은 있겠죠. 사실상 막힌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5%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네. 50% 되고 나서 네. 좀 점점 좀 이렇게 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네로라는 철강 업체마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하위 업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거나 이미 문을 닫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아직까지 이렇게 문을 닫은 업체가 이제 많은 상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하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다 이제 건설용 제품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부진하고 보다도 연관성이 이제 깊다 보니까 가동률이 이제 더 낮고 또 전력 요금도 전기로 그러니까 고철을 녹여서 전기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전기요금 상승에도 또 취약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로 철근 가동 중단 사례도 지금 최근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관 이제 파이프만 전업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이런 업체들은 이제 미국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네. 근데 또 일부 또 어떤 품목에 특화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는 또 수요가 견조한 쪽도 있고 네. 또 대미 수출이 별로 없는 데에서는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좀 네. 다양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위기는 과거에는 사실 위기가 왔을 때 상위 업체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반면에 이제 하위 업체들이 문제가 이제 경영난이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모두 공통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건설용은 뭐 H형광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근, H형광.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관세 문제라는 게 힘든 건 다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 국가별로 조금 좀 명암이 엇갈리는 게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들 뉴스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 미국의 철강 기업인 US 스틸 인수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네네. 1년 반 동안 아주 노력한 끝에 네, 성공을 했다고 지금 이제 공식 발표가 됐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미 2023년 12월에 네. 이제 일본 제철이 약 21조 원 규모로 해서 US 스틸의 인수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네. 근데 미국 내 이제 내부 반발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경제 안보라든지 또 US 스틸은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노조의 반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트럼프 2기 초기에서도 이제 반대에 이제 직면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투자 금액을 대폭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안전 장치를 이제 마련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를 지속 설득한 끝에 네. 이제 1년 6개월 만에 100% 지분 인수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지분을 갖게 됐으니까 네. 이제 US 스틸이 일본 회사인 거잖아요. 네, 상장은 근데 이름은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상장 폐지된 거고요. 네. 그러면 US 스틸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나요?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소유는 일본 회사. 소유는 일본이 하고 그래서 이게 잘하면은 이제 앞으로 세계 2위의 철강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세계 철강 업계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아르셀로미탈이라고 해서 룩셈부르크. 그 유럽의 주요 철강사들하고 미국 철강사들 다 합병을 해서 그 공룡 철강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그다음에 중국의 바오, 일본 제철 그리고 한국 포스코 이런 업체들이 이제 큰 업체들이었고 중국의 뭐 바오산이라든지 뭐 하북강철이라든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또 인수합병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바오가 글로벌 1위 철강사로 이제 등극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중국 업체들이 커져서 10위권 내에 중국 업체들이 한 7, 8개 정도의 이제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제철이 지금 인수를 통해서 뭐 2위, 3위 그 정도까지 다시 규모를 이제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완강히 반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US 스틸의 황금주라고 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금주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은 이제 이번에 US 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이제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국가 안전 보장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고요. NAS인가? 이 협정에 따라서 이제 황금주 1주밖에 안 되지만 황금주라는 그 상징적인 주식을 무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 제공을 했고 이제 미국 정부는 이 황금주를 가지고 일본 제철의 주요 결정 뭐 본사 이전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뭐 발표했던 투자 축소 연기 뭐 이런 거 같은 다음에 미국 내 생산 시설과 고용의 해외 이전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 주만으로도 그런 모든 권리를 맞습니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수에 성공한 거기다 뭐 거다. 추가적으로 뭐 투자 금액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뭐 그런데요. 이제 철강이라는 게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서 자동차부터 모든 산업의 그 공급망의 기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쌀로 불리기까지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가져다주는 통상적인 효과는 무엇일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이제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원래 일본 제철 죄송합니다. 일본 제철이 뭐 과거에는 굉장히 그 뭐 글로벌적으로 대표적인 선진 철강 업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좀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국 내에 이제 저수익 자산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해외 생산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내 향후엔 제조업 부흥에 따라서 철강의 이제 신수요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시장 보호 조치가 좀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높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그 미국 진출을 좀 모색을 해 왔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US 스틸이 가지고 있는 그 설비를 좀 현대화를 시킬 것 같아요. 일본 제철의 뭐 투자 여력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그 설비 현대화를 통해서 미국 내의 생산 역량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관세 회피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지금 뭐 US 스틸에서 그 미네소타에 있는 고품질의 철광석, 그다음에 철광석을 가지고 또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미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직접 환원철 같은 것들은 이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내 전기로를 가지고 붙여서 향후에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그 주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로 기반의 고품질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경쟁력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금주도 내주면서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내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몇 년 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번에 이제 US 스틸 인수를 성공시킨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네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가는데 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좀 더 다급해집니다. 아까 우리 철강 산업 현황을 네. 짚어보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네. 일단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도 미국에 이제 현지에 그 제철소 세워서 뭐 현지화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게 2029년? 네, 맞습니다. 이나 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US 스틸 인수하는 것과는 속도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 계획은 아까 이제 일본 제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전기로 기반 사업 환경이 워낙에 이제 좋다 보니까 네. 우리도 이제 미국 내 이제 미래 유망 수요를 이제 내다보고 네.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성격이 이제 높아서 네. 근데 뭐 당장의 이제 관세 대응 측면에서는 좀 이제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네. 또 뭐 우리도 계속 머리를 맞대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또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좀 계속 이제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대로 이제 관세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현지화가 좀 늦을 수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US 스틸을 이제 자현대화를 시켜갖고 내년 뭐 후년부터는 이제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 후년에부터는 미국 내에서 그 일본 제철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사실 2027년부터는 네. 그 USMCA라고 해서 예. 그 안에서 이제 원산지 규정이 보다 좀 까다로워져요. 네. 거기 이제 미국 이제 북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네. 역내에서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네. 그 자동차에 사용된 철강도 네. 북미에서 생산된 철강을 네. 대부분 네.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수출을 좀 제약시키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일본 제철의 그 인수가 좀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대응 측면에서도 또 일본 제철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네. 예,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현지화 전략을 취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동을 할 수 있는 건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당장 급한 거는 이제 50%로 올라간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네네. 좀 어떻게 좀 새 정부가 네네. 잘 조정할 수 있을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어떻게 좀 통상 협상이 잘 돼야 되겠죠. 뭐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일본하고 뭐 영국 등 이제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네. 미국 정부를 이제 설득해서 이제 고율 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미국 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 네. 그 USMCA 관계를 이용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이제 큰 타격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 한미 협력 관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난번 트럼프 일기에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좀 수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쿼터를 받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됩니다. 아까 철강업체들 그 이제 전기료 문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항시에서 최근 철강산업특별지원법 제정 요청을 했고 네네. 이제 전기료 인하라든가 국산 철강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부의 지원이 잘 있어야 되겠죠. 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포항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철강 산업 위기가 뭐 지난해 과거의 위기 시기가 뭐 2015년, 16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보다도 더 이제 좀 심각한 것 같고. 또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네. 경제 안보가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철강 산업의 이제 중요성이 계속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산업의 붕괴는 이제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전기료 인하 그다음에 국산 철강 사용 확대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책 수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뭐 전기료 인하는 철강뿐만 아니라 다. 여러 산업에서 상당히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철강 국산 거를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또 수단도 마땅치 않거든요. 이제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철강 산업 위기가 조금씩 다른 쪽으로까지 다른 제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철강 산업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뭔가 좀 타겟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특히 뭐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철강이 이제 기초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등의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 부진이 먼저 철강의 생산 부진에 철강 산업의 업황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철강 산업이 결국 어려워지다 보면은 이를 사용하는 전 제품의 이제 공급망에 이제 부정적 영향이 이제 발생하는 네. 그런 이제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당진, 포항, 광양 같이 이제 그 철강의 이제 그런 철강 집적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진, 포항, 광양 같은 데서는 그 지역 내 전체 그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거의 한 절반 40% 절반 가까이가 이제 철강 산업 종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강 의존적인 지역이어서 이런 데서 이제 설비 가동 중단, 폐쇄, 이전 등은 특히 이제 지역에 이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철강 산업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 또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철강 산업 뭐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약간 저가 수입제라든지 좀 불공정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입제에 대한 뭐 방어와 같은 시장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 그런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뭐 결국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 뭐 우리가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제 수요 부진에 따라서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에 뭐 앞으로 지금 인구도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내 수요 부진 문제가 이제 쉽게 회복되기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수출 여력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 철강 산업에서도 이제 뭐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부가치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여기에는 이제 그린 철강 쪽으로 이제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 네. 그다음에 에너지, 방산, 뭐 조선 등에서 이제 새로운 유망 수요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 산업전환연구실의 이재윤 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